고용노동부 장관님, 네. 지난주 대정부 질문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부분, 또 억대 연봉, 건강권 보호 범위 내, 또 본인 동의 범위 내에서 하자는데 현실 직시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반도체 특별법이 야당 반대에 가로막혔다 이런 발언도 하셨어요. 네. 우리 노동시간 제도 기본 내용은 아실 거예요. 주당 40시간이고 12시간까지 더 근무할 수 있는 52시간 상한제이고, 여기에 대한 예외 제도로서 선택적 근로제, 또 탄력적 근로제, 재량 근로제, 그리고 특별 연장 근로제도가 있잖아요. 네. 네. 혹시 반도체 업계 임원들이나 직원들로부터 현행 근로시간 제도가 어떤 게 문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반도체 업계는 뭐 제가 많이 이야기를 들어봅니다만은 지금 이제 우리 국내 문제보다도 대만의 TSMC나 일본의 구마모토 또 TSMC, 뭐 미국 업계 세계적 경쟁에서 우리가 격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선 요구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바꿔달라, 근로시간 제도를 어떻게 바꿔달라 이런. 예, 근로자들이 이제 시간 문제는 지금 현재 특별 연장 근로도 그 방법 중에 하나겠습니다만은 이걸 매번 할 때마다 인가 신청을 해가지고 인가 받고 하는 이 과정 절차가 좀 복잡하고 짧기 때문에 특별 좀 법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반도체 특별법에 네. 고용노동부를 언급하면서 특별 연장 근로제도를 현행 3개월에서 늘려서 6개월로 해주고 연장하면 1년까지도 연장해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보다 더 바람직한 장관께서는 근데 몇 시간 정도가 과로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건 계산해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입법을 해주시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자, 그게 그렇지가 않다라는 말씀드립니다. 60만 명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한 해의학 논문이 있어요. 주 52시간 장시간 노동할 때 뇌졸중 위험이 33%, 관상동맥 질환 위험이 13% 증가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혹시 고용노동부 고시의 과로사 기준, 이게 정식 명칭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과로사 기준 들어보셨죠? 이 기준에 따르면 발병 직전에 12주 연속 60시간 근무하거나 4주 연속 64시간 근무했을 때 과로사로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네. 정확하게 업무상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특별 연장 근로제도가 몇 시간 일하는 제도입니까? 네. 특별 연장 근로제도는 주당 64시간 일하는 제도이죠. 네. 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이걸 3개월, 13주간 인가해주고 있고 3개월을 더 연장해주고 있죠. 네. 네. 26주를 64시간 일하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개발자 1,700명이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이 특별 연장 근로제도를 3개월, 6개월을 썼습니다. 네. 과로사 기준이 4주 연속 64시간 이상 근로인데 무려 26주를 과로사 기준으로 일을 한 거예요. 네. 과로사 기준의 6배를 일을 한 겁니다. 네. 과로사 위험이 굉장히 올라가겠죠. 과로사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삼성은 평균 53.7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도 평균 43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개발 기간에 피크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제도를 더 편하게, 더 길게 쓸 수 있도록 법을 바꿔달라고 하는데 이게 법을 바꿀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를 바꾸면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바꿔왔어요. 근데 반도체 특별법에 이 근로기준을 굳이 한 줄 넣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고용노동부가 그냥 고시를 바꿔서 특별 연장 근로를 지금도 과로사 기준보다 3배나 높은데 6배까지 그리고 12배까지 더 높게 만들면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과로사가 발생했을 때 그 모든 책임을 고용노동부가 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게 뭐가 아닙니까?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네. 실제로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이 법을 바꿔주시면은 훨씬 더 삼성전자가 부진한 이유는요, 후진적인 기업 문화 그리고 인재 관리 실패입니다. 삼성전자에서 경쟁업체 SK 하이닉스로 몇 명이 이직했는지 아세요?
뭐 상당 그 네, 특히 많이 이직했죠. HBM 분야가 많이 혹시 엔비디아로 몇 명이나 이직했는지 아십니까? 네. 삼성전자 기업 문화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인사관리 실패 때문이에요. SK 하이닉스는 다른 기준을 적용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법의 핵심적인 부분을 비켜나가서 노동시간 문제 때문이라고, 그리고 야당 때문에 이 법 통과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건 잘못된 얘기를 하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지금 삼성전자에서 1개월 선택 근로제라는, 선택 근로제도 알고 계시죠? 네. 1개월 선택 근로제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직원들이 밤샘 근무하는 게 지금 현재 가능할까요? 밤샘은 못 하겠죠. 밤샘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선택 근로제라는 것은 1개월 뒤에 평균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나흘 동안 한숨도 자지 않고 21시간 나흘 내내 밤샘을 해서 일을 해도 그 다음 주부터 주 40시간 근무를 하면 돼요. 그래도 연속 11시간 휴식.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하면 죽죠. 네. 고용노동부가 하려는 노동시간 유연화라는 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 건강권은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요. 건강권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현재 법이 되어 있어요. 네. 아무리 제가 봐도 선택적 근로제와 특별 연장 근로제에 대해서는 더 줄이면 줄였지 더 유연할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고요. 직원이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을 하고 이 사람이 출퇴근의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잠을 몇 시간 잘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생활을 주 7일 내내 일을 하고도 그 근무 형태를 몇 달간 지속했을 때 사람이 죽을 확률이 몇 %더 되어야 될지 가장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문제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박홍배 의원.